역사 교과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발행도 되지 않은 역사 교과서에 억지로 친일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야당의 막말이 점입 가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향해 친일 독재의 후예라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망언을 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학부모들을 만나 이런 막말을 한 것은 문 대표의 언행이 얼마나 가벼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문 대표의 막말은 대한민국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적 조롱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사이비, 가짜 진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자기 고백에 불과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교과서 연좌제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족쇄를 채우는 시도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쟁이 아니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교과서 연좌제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쟁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국정에 대한 야당의 다양한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은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정에 대한 의견이 아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근거 없는 연좌제 주장은 우리 정치의 후진적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구태 정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건국을 평가절하하고 대통령을 욕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언급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부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각 상임위별로 38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전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4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조가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는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켜서 졸속 심사, 쪽지 예산, 끼워넣기 예산이라는 비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정기국회 안에 내년도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는 제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역사 교과서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와 예산안 두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나라의 살림살이와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는 문제를 왜 연계시켜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는 국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예산을 강화한 민생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이 기한 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140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노사관계에서 132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적대, 대립, 투쟁만이 가득한 아비규환입니다. 지난 15일 한화종합화학노조가 자신들의 자녀 우선 채용, 자동 승격제도 도입, 타 사업장 발령 금지, 임금 피크제 철회 등 총 99개 항을 요구하면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의 상황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은 챙기겠다는 노조의 이기심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10.3%에 불과합니다. 소수의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소수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나머지 90%의 아픔이 커져만 가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파업은 노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경제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근로자들이 기업 발전에 다시 읽겠습니다. 파업은 노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노동자와 기업, 국가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국가의 미래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하면서 노동자는 기업은 노동자를 배려하면서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우리의 노동시장이 공멸이 아닌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박 6일간 이어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 외교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만을 담은 공동성명 채택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을 이뤄낸 것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 그려가는 미래 비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임을 강조하고 한반도 통일이 결국에는 세계 평화와 이어진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방미 일정은 북한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메시지를 정확히 읽고 변화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내일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 면회소에서 시작됩니다. 60여 년 만에 애끓는 재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당국과 실무자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출발점으로 다른 남북한 합의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남북한 신뢰 구축과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